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에 이어서 이 원장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교육당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 집중 인터뷰 남부호 대전시 부교육감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학교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먼저 교육당국에서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대전시 교육청은 굉장히 엄중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확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로 확산이 되는 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이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초등학생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일까지 학교를 다녔단 말이죠. 네. 학교에 사실 지난번에 이제 등교를 시작할 때 발열 체크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 갖췄다고 알고 있는데 네. 왜 이 확진자를 걸러내지 못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아. 무증상이 있기 때문에 예.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또는 수업을 하면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이 안 돼서 아이가 학교를 나왔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자가진단앱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네.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남한테 자기를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아이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는 나오고 목금은 학교를 나오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하는 앱에 자기가 증상이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면 네. 걸러낼 수 없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학교에 오면 열화상 카메라에 전국적으로 보면 열화상 카메라 등교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발열 증상이 있어서 집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선별진료소 가거나 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번엔 관심이 많은 등교 수업 조치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14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등교 수업을 중단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2주 동안 휴원을 하도록 했는데 네.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는 학교는 왜 일주일만 이렇게 등교를 중지하느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 주신 것이 많은 부분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해당 학교,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2주 동안 저희들 등교 정지를 할 거고요. 예. 나머지 같이 접촉자들은 이제 보건당국에서 증상을 보면서 만약에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일주일을 연기했지만 추후로 더 연기해야 될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니,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그 단위 학교에서는 무조건 2주간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 확진자와 동선이 같거나 접촉한 자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주일 동안 먼저 원격 수업을 하고 그 추이를 지켜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4개 학교에 대해서 등교 중지를 조치한 것은 소극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등교 정지가 아니고 이제 원격 수업이고 수업 일수에 포함이 되고요. 예.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고 아이들이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은 진행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지금 원격 수업, 그러니까 등교 중지 조치에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대상 학교를 확장할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접촉자들이 네. 양성 판정을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는 네. 또 그 받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같이 그 학생들과 접촉한 학교 또 주변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학부모님들께서 네. 그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학교에서 좀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많아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일단은 14개 학교만 등교 수업을 중단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자꾸 똑같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중학생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아이가 학교 아이들과 또 교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은 이제 3일 동안 나와서 그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보건당국이 아마 집중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할 거고요. 예.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그 두 학생이 학원을 다닌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학교에서 있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 전체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확진이 된다면 더 확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원 얘기해 볼 텐데요. 대전시 차원에서 유치원 휴원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전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제 1주 동안 휴원을 하기로 조치를 결정을 했고요.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유치원 같은 부분은 뭐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학업을 하기보다는 약간 보육의 개념이 사실은 큽니다. 그렇죠.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어떤 맡길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막상 이제 그 모든 유치원을 정지시킨다고 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아이의 보살핌에 대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반반의 어떤 찬성과 반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유치원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주변에 뭐 그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광범위하게 조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 지역 일대 유치원, 병설 유치원이나 기타 유치원들은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포함돼서 같이 저희들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휴원을 고려하고 있지는 아직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될 텐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할 혹시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건 당연히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접촉 동선이라든가 또는 학원에서의 접촉 동선 또 기타 또 집 주변의 이제 접촉 동선을 이제 보건 당국과 같이 역학 조사를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하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당 학교와 또 그 학생이 그 지금 같이 접촉자라고 되는 학원 그 학교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그 접촉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전수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전체가 다 이제 사실은 검진을 받는 건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증상이 있거나 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보건 당국에서 이 정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아이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받게 되는 거고요. 기타 아이들은 이제 선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자가 증상을 보면서 보건당국에서 아마 점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부호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이었습니다.